입에 좋은 게 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에 좋은 거를 잘 챙겨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몸에 안 좋은 거를 입에 안 대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근데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매우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까 뇌랑 심혈관 질환 굉장히 많죠. 자, 뇌 심혈관 질환 진단서를 보면요, 땡땡땡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고지혈, 또 뭐예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실제로 진단서를 주시 보시면요,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진단서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진단서 안에 예를 들어 협심증이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얘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협심증 진단을 받았는데 뭐가 있어요? 네,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 자, 그리고 응급실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과거력에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사실은 연관돼서 있는 질환이거든요.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인데, 자, 고혈압은 뭐예요? 고혈압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죠? 안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고객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요, 수많은 혈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혈압 하나로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 그러면 만성합병증, 진짜 온몸이 혈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고혈압 판정 기준 어떻게 되죠? 수축기 혈압. 자,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자, 정상은 이제 120, 요겁니다. 80. 자, 확장기 혈압 90 이상. 우리나라가 따르는 가이드라인.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요걸 따른대요.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좀 낮죠? 왜 우리나라는 이거를 안 따를까요? 이거를 우리나라들이 기준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반 이상이 고혈압이래요. 워낙 맵고 짜게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는 고혈압 아닌데, 그럴지라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고혈압 전 단계다. 그러면 실제로는 고혈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주의다. 그러면 고혈압 전 단계거나 고혈압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고객하고 유병자 아닌 분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고혈압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화된 호스. 네, 사실 좀 그렇지만 혈관이 이제 노화가 되면 약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세차게 압력을 가했어요. 예를 들어 입구를 살짝 막아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세차게 뻗어나가죠. 강한 압력. 그러면 호스에 어떻게 되면 손상이 가요. 자, 우리 혈관도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손상이 가요. 그 손상된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달라붙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전. 자, 뇌랑 심혈관 시장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혈전이라는 게 있어요. 혈전. 여러분, 혈전. 자, 예를 들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뇌경색.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뭐부터 주사를 맞죠? 혈전 용해제를 빨리 맞으셔야 돼요. 4.5시간 이내에. 자, 심근경색은 보통 12시간 이내에. 얘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의사가 보는 앞에서 쓰셔야 돼요. 통원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요, 반드시 입원해야 됩니다. 의사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6시간, 8시간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받고 나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잘 뚫렸는지. 그러면 MRI나 CT를 또 찍어야 되고, 너무 많이 약을 쓰게 되면 부작용으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약값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한 바이알, 한 병에 60만 원. 근데 몸무게가 60kg가 넘어가면, 60kg가 넘어가면 죄송하지만 한 병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20만 원.
약값도 비싸죠. 근데 약값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입원하셔야 되고 집중 치료 받으셔야 되고 중환자실 가실 수도 있고 MRI나 CT로 확인하셔야 돼요. 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거. 그래서 나라에서 예를 들어 뇌경색으로 혈전용해제를 받으면 산정들이 돼야 안 돼요? 딱히 수술을 하지 않아도 산정들을 해주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보고. 자, 예를 들어서 경동맥 협착증으로 혈전용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진단비. 어떤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자, 혈전용해제 그 진단비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 혈전용해제 치료비. 자, 예를 들어 타사는요 안 들 수 있어요. 뇌경색만 보장해 줍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되죠. 그 이전에 I65 코드도 되잖아요. 우리 회사 됩니다. 현대해상은.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되냐면 뇌심주요 치료비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죠. 다른 회사는 혈전용해제 치료 받으려면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래요. 우리 회사는 좀 폭넓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새 고지혈증이 많이 늘고 있어요. 언제부터 확 늘었는지 아세요? 코로나, 배달 문화가 확 늘면서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이후에 내가 뭐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살이 쪄. 혈관에 자꾸 기름이 꼈대. 의사가 먹지도 않는데. 이렇다면 호르몬 영양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성 호르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뇌도 많이 보호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폐경 이후에 보호를 못 해주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 이후에 많이 늘어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는 여러분 암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당을 좋아해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뇨가 어떤 거예요? 인슐린이 기능을 못 하는 거. 그래서 뭐를 계속 맞아요? 인슐린. 자,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증식. 그러면 어떤 세포도 증식시켜버려요? 암세포. 그래서 당뇨 환자 중에 20명 중에 한 명은 뭐다? 암이다. 그래서 어떤 암이 가장 많냐면 대장암. 실제로 대장 점막세포 증식을 활발하게 하니까. 그리고 췌장암. 인슐린이 과도로 이루어지면. 자, 간암.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는 당이 간에 가족되면서 지방간을 유발해서 이 세 가지 암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암 진단도 췌장암 받으신 분 보니까 이렇게 당뇨랑 고혈압을 갖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요 사실은 세트잖아요. 세트. 고지혈증이 뭐냐면 노폐물들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면요 인슐린이 기능을 잘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당뇨잖아요. 자, 혈관이 좁아지면요 혈압이 높아져요. 그게 뭐예요? 고혈압. 그래서 세 가지는요 세트로 많이 오게 된다. 그래서 입병자분들 만나실 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65세 이상 만성질환 세 가지 다 갖고 계신 분 20, 30%? 자 69% 큰일 났다. 왜냐면 세 가지는 세트로 온다고요. 세 가지는 하나 있다라고 내가 안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세 개 이상.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뭐 해주셔야 되냐면 가족력. 많이 이미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뭘 잘하세요? 이분 거 계약하러 갔다가 배우자 거랑 형제 거랑 자녀 거랑 뭐 다 하죠. 자 하수랑 고수의 차이입니다. 하수는 고기를 꺼먹을 때 이제 냄새가 벨까봐 온 사방에 혹시 이러신 분 있지 않아요? 있죠? 공감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고수입니다. 고수는 이렇게 현명한
뭐예요? 고수. 자, 아기를 잡았는데 아기 입속을 보세요. 여기 안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고수의 낚시법. 아기 한 마리를 잡으면 낚시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가족력에 대한 얘기 해볼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걸릴 위험. 나는 여기 노란거리입니다. 내가 걸릴 위험이 제일 높은 질환 찾아보세요. 자, 예를 들어 할아버지랑 아빠가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랑 오빠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엄마가 고지혈증. 네, 아이고. 자, 내가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질환 뭘까요? 나는 당뇨인 것 같다. 나는 고지혈증. 나는 고혈압이다. 왜 고혈압이에요? 이유가 중요해요. 오, 맞아요.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 많으시네요. 자, 뭐냐면 정답은요, 고혈압이에요. 네, 맞아요. 오빠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족력 할 때 뭐만 생각해요? 유전만. 근데 뭐가 사실은 더 중요하냐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래서 형제 자매도 우리 빠뜨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만나는 고객들에게 요거를 반드시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목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계속 체중이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체중을 계속 얘기합니다. 비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난 전혀 받지 않는다. 혹시? 없잖아요. 많이 없죠. 음주 흡연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가족 중에 전혀 만성질환 없다. 성인병이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해요. 나는 동양인이 아니다. 동양 아니세요? 오늘 만나는 고객이 동양인이 아니다.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동양인은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돼 있대요. 그래서 당뇨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당뇨는 뇌랑 심혈관뿐만 아니라 목까지 암까지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가족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본격적으로 주요 치료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치료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허리에 무록이 나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이죠, 시술. 근데 1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상급병원에서 해가지고 200만 원 받았거든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 5분, 10분 딱 시술하고 무릎 떼내고 200만 원 어때요? 네, 좋죠. 근데 얘는 없어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사실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진짜 고객들한테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 여러분은 예약 수술을 하고 싶어요? 응급 수술 받고 싶어요? 예약 수술. 예약 수술 어떤 거죠? 미리 검사를 받고 예약을 하고 가는 거. 근데 생각보다 어떤 수술이 많을까요? 그리고 응급 수술은 어떤 걸까요? 어떨 때가 응급이에요? 갑자기 쓰러져요. 팍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막혀서. 자, 1번 혈관, 2번 혈관. 나는 1번 혈관이다. 있을까요? 나는 평생을요 몸에 안 좋은 2배도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1번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1번, 2번 중간에 있거나 2번이거나. 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뭐예요? 뇌혈관, 뇌경색, 뇌혈관 질환.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 질환. 자, 이 중에서 자, 제가 아까 암은요 웬만하면 산정이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된다고요. 99%. 근데 뇌랑 심장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조건이 있어요. 뇌랑 심장은. 일단 예를 들어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혈관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해당 밑에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을 받으면 웬만하면 수술을 받으시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를 다치면, 손상을 입으면 머리가 부어요. 손가락도 붓잖아요. 머리가 부어요. 근데 부으려고 하는데 머리 뭐가 있어요? 딱딱한
내장뼈가 막고 있어요. 그럼 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을 수가 없으니까 안쪽으로 눌러요.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좀 손상이 입으신 분들은 머리뼈를 열어놔요. 개두술 머리 열어놔요. 근데 그래서 뇌혈관질환 수술 받으신 분 보면은 머리가 푹 꺼져 있죠. 여기 열어놓은 거거든요. 머리뼈를. 근데 바로 닿는 게 아니라 붓기가 빠질 때까지 6개월, 1년을 기다려요. 예전에는 뇌뼈를 보관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요새는 인조 합금을 만들어서 닫아줍니다. 비용이 얼마일까요? 네, 500에서 막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급여일까요? 비급여일까요? 얘는 비급여예요. 비급여. 그리고 닿는 수술은 산정품이 될까요? 뭐라고 하냐면 두개골 성형술이라고 하거든요. 보면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닿는 열어는 줬는데 닿는 수술 산정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이 없으면 머리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머리 닫아주실 거예요 안 닫아주실 거예요? 닫아주셔야 돼요. 치료비가 없으면 못 닫는다고요. 자, 두개골 성형술 산정품이 안 되고 수술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건 머리뼈 비용이 요새는 비급여로 산정통에 본인보다 상한제도 안 된다. 자, 중증 뇌출혈 환자가요 수술을 안 받은 경우, 수술을 받으면 웬만하면 돼요. 근데 수술을 안 받은 경우에 급성기에 입원하셔야 돼요. 자, 급성기는 누가 따지냐면 의사가 따집니다. 그럼 의사의 판단하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병원을 옮기는 경우 있어요. 될까요? 연속해서 나 10일밖에 입원을 안 했는데 의사가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신경과에서 치료가 없대요. 할 수 있는 치료가. 그래서 재활과로 가래요. 옮겼는데 돼요 안 돼요? 나 아직 산정분에 20일 남았는데 병원을 옮긴 경우는요. 예를 들어 이 병원에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전한 경우는 써줘요.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병원을 옮기는 경우 예를 들어 신경과 치료 맞춰가지고 재활과로 갔습니다. 이런 경우 안 돼요. 그러면 난 실력이 못 받았어 산정분해를. 원래 30일도 짧은데 그래서 뻑뻑 우겨가지고 30일을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겠지. 병실도 없는데. 자, 이런 경우. 그리고 뇌경색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을 많이 안 하세요 처음부터. 자, 약물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혈전용해제 같은 24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오냐면 물을 마시다가 새벽에 물컵을 떨어뜨렸대요. 혹은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심장의 혈관이 되게 두껍고 튼튼하거든요. 왜냐면 심장이 뛰는 걸 견뎌야 되니까. 근데 뇌로 가면 혈관이 되게 얇아져요. 심장에 있던 혈전이 괜찮다가 뇌로 가면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면 막힌 쪽에 반대쪽이 마비가 와요. 편마비. 그래서 병원에 옵니다. NIHSS라는 후유증 검사를 의사가 문진을 통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5점이 넘으셔야 산정분해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성심병원에 갔는데 24시간이 지나서 와서 산정분해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 뇌경색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며칠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발병하고 하루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지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산정분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뇌랑 심장은요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자, 암은 99%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치료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고 뇌랑 심장은요 10% 정도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는 웬만하면 됩니다. 머리뼈 닿는 수술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모든 치료비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비급여, 선별급여 이런 거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치료 기간이 어때요? 굉장히 짧죠. 30일. 근데 내가 10일 쓰고 병원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결해서 되는 게 아니다. 10일 쓰고 땡이다. 한 병원에서 처음 병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최대 30일 한도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뛸까요? 10만 번. 10만 번.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자, 수정하고요 3주째부터 발달한대요. 그리고 4주째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만 번씩 하루도 쉬지 않고, 예전에는 60년 뛰었는데 지금 100년을 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100년을 10만 번씩 뛰는데 쉬지도 않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고요. 자, 우리나라 사망 1위는 암입니다. 세계 사망률 1위는 뭐냐면 심혈관 질환. 그래서 또 오래 살기 때문에, 자, 열심히 뜁니다. 심장은. 자, 혈관 좁아지면, 자, 심장 쪽에 혈관이 좁아지면 뭐라 그래요? 협심증. 막히면 심근경색. 두 가지의 치료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협심증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있죠? 스텐트 삽입술. 자, 심근경색 제일 많이 하는 뭐예요? 관상동맥 우회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두 가지 치료법은 똑같아요. 스텐트 삽입술 제일 많이 하는 거 협심증이고요. 관상동맥 우회술 제일 많이 하는 거 협심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뇌심 치료비를 얘기할 때 혹시 어떤 게 보장되는지 아세요? 뇌심 주요 치료비가 뭐가 돼요? 혈전 용해제, 그리고 시술, 그다음에 수술. 자, 제가 암 치료비 얘기하면서 고객님 설명이 쉽게, 얘가 수술, 약물, 방사선이 기본 치료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얘가 뭐예요? 협심증, 심근경색, 아니, 약물, 시술, 수술이 뭐예요? 네, 기본 치료라고요. 기본 치료를 보장받는 거라고요. 플러스 혈전 용해제 쓰면요 중환자실 많이 가신다고요. 네, 집중 치료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보장을 해준다고요. 자, 스텐트 삽입술,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거,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은요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힌 거를 다른 혈관으로 우회해서 가는 거죠. 자,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나의 심장 만져지나요? 안 만져져요. 자, 심장을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딱한 뼈를 톱으로 갈라서 연 다음에 우회 혈관 만들어준 다음에 닫죠? 바로 퇴원될까요? 어디 가야 돼요? 중환자실 1, 2주, 일반 병실 1, 2주. 바로 출근될까요? 심장 수술하고 재활하고 이런 회복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몇 개의 코드를 보자니까 심혈관 질환 I20에서 I25까지 보통 6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코드는 몇 개냐면요 43개 43개를 보장받습니다. 심혈관 쪽으로, 뇌혈관 말고 심혈관 쪽으로 43개를 보장받으시는 거예요. 자, 43개 코드를 받으시고 약물 혈전용의 시술, 수술, 기본 치료 받으셨을 때 플러스 중환자실 이용하신 거 이렇게 보장을 받는 거고요. 자, 종합병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1,000원을 기죠. 실제로 40세 남자 제가 기술을 해봤더니 금액이 1,000원대예요. 1,000원대. 근데 얘는 최대 얼마 받는다고요?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넣어주세요. 실손처럼 쓰시는 거예요.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수증 보여드릴 건데, 자, 요거 제가 퀴즈 내볼 거예요. 퀴즈 선물했습니다. 최신 혈관 치료는 땡땡땡땡땡 5글자입니다. 맞춰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얘기할 때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네, 하이브리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선물로 제가 하이브리드 비빔면 하이브리드 비빔면 이거 드릴 겁니다. 아유, 떨어졌네. 네, 이거 드릴 거예요. 자, 요새 비빔면이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예쁘게 문구까지 붙여왔거든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고객 한번 웃게 해주면 어때요? 나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겠죠? 재밌잖아요. 이런 거 가져가는 거예요. 자, 최신 트렌드는요, 하이브리드. 일단 혈전을 용해질에서 녹이는데 이게 이런다고 바로 해결이 또 안 되는 경우.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 근데 얘는요, 스텐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얘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혈전이 달라붙어가지고 재수술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가슴을 여는 관상동맥 우회술도 많이 하십니다. 네, 요거는 재수술은 가능성이 낮지만 가슴을 열었기 때문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겠죠. 그래서 요새는 하이브리드로 치료합니다. 최소 절개 그리고 스텐트도 최소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스텐트를 씁니다.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도 가능한. 자,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네, 비용이 비싸겠죠. 자, 76세 고혈압이신 분. 세 가지 다 치료 받았습니다. 얼마 들었냐면 1,452만 원. 중환자실 2주 정도 있으셨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요새는요, 제가 암치료 수술을 로봇 수술. 자, 혈관도요, 이제는 로봇 수술해요. 여러분, 혈관을 찾아내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수술하는 동안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내요. 엑스레이에서 뭐가 나와요? 방사선. 누구한테 안 좋아요? 환자도 안 좋지만 환자는 한 번 수술하고 끝인데 의사들이 좋아할까요? 그리고 근데 로봇은요, 혈관을 기가 막히게 찾는데요. 자,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얘 하잖아요. 로봇 수술하면요 5박 6일밖에 입원을 안 해요. 5박 6일 만에 치료가 끝납니다. 급성 심근경색인데 치료비가 2,800만 원. 네, 수술비만 2,700입니다. 그러면 뇌심 주요 치료비 정액도 나오고 종합병원 주요 치료비도 2,5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1,000원 얼마짜리 담보 넣었는데 최대 3,000만 원까지 이럴 때 사실은 보장을 받는 거예요. 크게. 자, 심근경색 얘기했으면 심혈관 질환. 자,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쪽 영향이 있으면요, 뇌혈관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테스트는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일단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같은 전조 질환과 그리고 흡연, 음주 하시는 분들 나이가 들면 요렇게 혈관이 약해지고 늘어나고 붓고 막히고 결국에는 터지고. 옛날에는 뭐만 보장했어요? 막히고 터지는 것만. 요새는 뭐부터 보장해요? 약해지고 늘어나는 것부터. 옛날에는 보험사가 돈을 참 쉽게 벌었죠. 터져야지 받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약해지고 늘어난 것부터 보장을 해줍니다. 자, 뇌경색입니다. 자, 어떤 치료 받는다? 네, 약물 치료 수술. 이게 뭐냐면 기본 치료라고. 기본 치료 플러스 중환자실 받는데, 자, 기본 치료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제가 산정특례 받기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산정특례 받기 전에 영수이거든요. 690만 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산정특례를 받으려고 취소하고 다음날 재결제를 합니다. 자, 다음날 재결제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한 200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하루 동안 금액이 얼마 늘었어요? 총 진료비가 5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 들었어요. 왜냐면 이분 중환자실 입원하셨거든요.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얼마 든 거예요? 약품비랑 처치 수술료 포함해서 총 500만 원 들었다고요. 여러분, 뇌심 주요 치료비가 중환자실 이용하신 거 다 되는 거 아세요? 중환자실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약품이건 뭐 수술, 처치 받는 거 다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죠. 자, 뇌혈관 질환 코드 총 몇 개냐면 아까 심혈관 몇 개였지 기억하세요? 혹시? 네, 43개. 너무 똑똑하세요. 너무 스마트한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43개. 자, 뇌혈관은요 총 10개가 아니라 몇 개냐면 107개 받으시는 거예요.
총 뇌혈관 질환 쪽으로 의사가 내리는 코드 107개 질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 치료 받으신 경우 중환자실 이용하시는 거 받으시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사례 이분 아세요? 네, 더 글로리 나오신 분. 이분 나이가 52세밖에 안 되는 선생님. 네, 9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뇌경색.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뇌경색으로 중환자실 10개월. 얼마 들었냐면 3,400만 원. 내가 중환자실 얼마 입원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자, 한 해에 4,000명이 입원한대요. 장기 입원은. 자, 요런 경우 중환자실 입원하셨으니까 웬만하면 다 보장되겠죠. 종합병원 주요 치료비에서. 그렇죠? 자, 종합병원 주요 치료비에서도 중환자실 들어가고부터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니까 웬만하면 보장이 거의 다 됩니다. 자, 직접 치료 대부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약해지고 늘어진 거. 요새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질환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뇌동맥류. 머릿속에 자,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검사를 딱 시킵니다. 한 명의 꽈리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좁쌀만한 꽈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자, 얘가 왜 위험해요? 터지면, 그러면 터지면요, 얘는 동맥이에요. 질질질이래 콸콸콸 흘러요. 콸콸콸 흐르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원래는 뇌경색이 높잖아요. 뇌출혈보다. 요새 뇌출혈이 늘고 있어요. 왜냐면 요 뇌동맥류 때문에. 자,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걸리고요. 대표적으로 정의로 그리고 윤계상은 이미 수술을 받았대요. 3년 전에. 이런 사례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뇌동맥류 쓰러졌습니다. 어떤 치료 받을까요? 어떤 치료? 하이브리드. 똑같아요. 요새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마련돼 있어서 수술하고 시술을요 자유자재로 즉각적으로 변경하면서 이게 치료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최소 시술. 이분도 시술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개두술까지 하신 경우. 자, 문제는 치료비겠죠. 치료비. 자, 얼마 전이면 3,979만 원. 100일 동안. 시술을 했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셨고요. 자, 머리를 다시 닫는 수술은 산정특례가 안 돼요. 안 되고 머리뼈 비용도 비급여라 산정특례 안 됩니다. 중환자실 입원하셨는데 하루에 30만 원씩 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뭐냐면 재활 비용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 6주간 재활하셨는데 얼마 들었냐면 934만 원 정도. 자, 이분이 총 5개월 간병비도 하루에 40만 원씩 드셨네요. 자, 이분이 5개월간 총 비용 얼마냐면 병원비 3,975만 원, 재활 6주 934만 원, 간병교통 기저귀 이런 거 1,000만 원. 그래서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뇌 심장은요 산정된 기간이 너무 짧아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30일밖에 안 되고 이런 재활이나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사실 보장할 수 있는 치료비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병원 치료비는 정말 최신의 트렌드, 로봇술이나 이런 것도 대비할 수 있는 치료비. 뇌심 주요 치료비는 재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정액으로 나오는 생활비. 자, 그래서 내가 몇 번의 재활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산정특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30일은 짧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은요 세대를 반영한대요. 이제는 진단비가 아니라, 왜냐하면 산정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치료비의 시대다. 실손해서 안 되니까 통원으로 또 암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비로 이제 안 되고요. 치료비의 시대. 이번 달에는 또 산정특례 진단비, 혈전용의 치료비, 혈전제거 치료보장이 또 3천만 원까지 현대 이상은 되니까 같이 넣어주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최대로. 금액도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이런 특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대별로 또 보장을 해준 비교를 해서 보장 분석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끝낼게요. 이거 아세요?
네, 소리가 나면 좋은데 안 나서 자. 이분이 1등이 누구죠? 1등이 누구냐면 341번이 1등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카메라맨이 어때요? 그래서 1등이 되게 당황한 영상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거의 뭐 극한 직업이지 않나.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힘들게 이제 오래 뛰긴 했는데, 자, 1등이 누구냐면 341번. 근데 옆에 카메라맨이 거의 뭐 누가 1등이 당황시킬 정도로 그래서 뜻밖의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는 11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